2013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제품은 좀 더 우수한 제품력을 갖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볼 때 180도 달라진 시장 환경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신제품을 내놓지 못하면 악성 재고로 천문학적인 비용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챗 GPT를 필두로 생성형 AI 열풍이 불었지만 신제품만 보게 되면 올 상반기는 기대보다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원자재값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판매 부진에 빠진 제품들의 악성 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쌓였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인 삼성과 LG, 그리고 애플마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플래그십 프리미엄 태블릿인 갤럭시 탭 S9 출시 일정을 미루었고, LG는 지난해 말 출시 예정이었던 스탠바이미 후속작을 가전 수요 둔화를 이유로 보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M2 맥북 프로 맥미니와 같은 신제품을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에 역대급 수준의 맥 PC 수요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없어서 못 팔던 삼성, LG, 애플의 효자템이 1년 만에 천덕꾸러기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죠. 외부 요인이 작용되었다는 걸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품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진부함을 주는 디자인 우려먹기, 매력적이지 못한 가성비로는 까탈스러워진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역대급 수준의 양적 완화가 이루어진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 사실 특수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IT 기업들이 이 분위기에 취하면서 나태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3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제품은 좀 더 우수한 제품력을 갖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볼 때 180도 달라진 시장 환경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신제품을 내놓지 못하면 악성 재고로 천문학적인 비용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테크중 비티크 비하인드 씬, 이번 시간에는 2013년 하반기 출시 예정 신제품 기대작 탑5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의 순위 선정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혁신성, 대중성, 관심도를 중점으로 평가했으니 이 부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위와 5위는 갤럭시 Z 플립 5와 폴드 5입니다. 오는 7월 26일 한국 서울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지와 규모를 고려해서 코엑스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작 대비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U자형 힌지가 아닌 물방울 형태의 힌지가 탑재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주름을 최소화하면서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접히는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비티크 입장에서 봤을 때 두 제품 중에서 좀 더 기대가 되는 모델은 바로 갤럭시 Z 플립 5입니다. 다이어트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이 들어갔겠지만 유저 입장에서 보면 체감하기 힘든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IT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에 따르면 가로 세로 두께가 약 0.2mm씩 줄어들고 무게는 9g 정도 줄어 254g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픽셀 폴드의 283g보다는 확실히 가볍지만 전작 대비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반면 갤럭시 Z 플립 5는 업그레이드 수준이었던 전작 대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전작 1.9인치보다 대폭 커진 3.4인치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체적인 세로 길이가 좀 더 길어져 커버 디스플레이 화면 비율도 1:1 정사각형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갤럭시 Z 플립 시리즈 최초로 삼성 덱스 기능을 지원할 것이라는 루머도 나오고 있어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태입니다.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새로운 힌지가 적용되면서 배터리 용량이 소폭 작아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동소이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에 적용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던 퀄컴 스냅드래곤 2세대가 우수한 전성비를 보여준다면 사용시간은 전작보다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3위 ROG Ally. ASUS의 게이밍 UMPC ROG Ally의 가격이 확정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AMD Ryzen Xeon Extreme 칩이 탑재된 고급형 모델이 불과 $699에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일 용량의 스팀덱 대비 단돈 $50가 비싼 수준이니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정발 가격이 나오지 않았지만 100만원 전후의 가격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직구 기준으로는 80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국내 매체를 통해 저렴하게 내놓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을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외 리뷰어들의 평가를 보면 디스플레이, 발열,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30분 내외의 게임 구동 배터리 사용시간과 선택지가 없는 16기가 램 옵션, 그리고 아머리 크리에이터와 같은 불안정한 앱은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1세대 제품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는 속설이 있긴 하나 UMPC 중고기기의 드라마틱한 감가에 일조해야
했을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위 리얼리티 프로. 애플파크에서 열리는 WWDC 2023에 전 세계 유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5년 애플워치를 출시한 이후 무려 8년 만에 하드웨어 신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애플이 WWDC 2023 기조연설에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엄선된 AR, VR 및 관련 미디어 업계에 공식 초대장을 발송했다고 하니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죠. 주요 예상 스펙을 살펴보면 애플 실리콘 기반의 혼합현실 전용 칩, 내외부 10개 이상의 카메라, 8K 고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 등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고 전용 운영체제 XROS 기반에서 구동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XROS는 게임, 스포츠, 영화 시청, 피트니스 등을 포함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 가칭 리얼리티 프로라고 불리는 MR 헤드셋이 과연 어떻게 구동되며 어떤 효용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메타버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기대를 안고 있지만 2013년 예상 출하량이 10만 대를 못 미칠 것이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아직 주류에 도달하지 못했고 리얼리티 프로의 높은 출고 가격이 결국 대중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시장 개척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애플인 만큼 1세대 MR 헤드셋에 어느 수준으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위 아이폰 15 프로 맥스. 오는 9월 차기 아이폰이 공개될 것이란 건 사실상 정해진 미래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아이폰 12 출시가 한 달 정도 연기된 적이 있지만 이와 같은 수준의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아이폰 15 발표는 9월 둘째 주 정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할 수 있죠. 전작 같은 경우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간의 스펙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화면 크기와 배터리 사용 시간 이 정도만 차이가 있었을 뿐 카메라를 비롯한 대부분 스펙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프로와 프로 맥스 간의 역대급 스펙 급나누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대 6배줌의 잔망경 카메라는 오직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만 탑재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애플 내부자로 알려진 해외 IT 팁스터 역시 이와 같은 루머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잔망경 카메라를 탑재하기 위해 내부 공간 확보 차원에서 초광각과 망원 렌즈 위치가 바뀔 것이라 주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이라고 불렸던 액션 버튼 탑재 루머가 이번 시리즈에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잔망경 카메라와 함께 초슬림 베젤, USB Type-C 포트 탑재와 같은 루머는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TSMC 3나노 공정에 A17 바이오닉 칩 탑재로 전성비가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 만큼 드라마틱한 개선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변화의 폭이 큰 만큼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출고가격이 인상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전작 아이폰 14 프로 맥스 128기가 기본형 가격이 $1,099에 출시되었는데 만약 기본형 모델이 256기가로 올라간 상태에서 $1,199로 인상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긍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전적으로 애플의 몫이겠지만 이로 인해 평가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작과 큰 차이가 없는 아이폰 15 일반 모델로 보면 평작 수준에 머물겠지만 프로 맥스에 한정해서 보면 2013년 하반기 출시 예정 신제품 중에서 충분히 1위에 선정할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즘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